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으로 다시 날아오르기. 지은이는 빌헬름 슈미트. 영혼의 치유사라 불리는 독일의 최고 철학자이다. 1953년 독일 크롬바흐에서 태어났으며 1980년부터 베를린에 거주 중이다. 베를린과 파리, 튜빙겐에서 철학과 역사를 공부했으며 독일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철학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메카처 철학상을 수상했고 2013년에는 스위스 에그너상을 수상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며 인생의 절벽을 경험한 그는 인생이란 환희와 절망, 기쁨과 슬픔이 끝없이 오고 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네를 타는 것과 같다고 여겨 이 책을 쓰게 됐다. 그네의 몸을 맡긴 채 흔들리면서 문득 생각했다. 이 그네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아닌가. 계속해서 움직이며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가 가만히 멈춰있지 못하도록 하는 점이 그렇다. 삶 전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네와 비교하면 웬만한 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살면서 경험하는 역경과 세상의 수많은 요구사항에 지쳐서 조금이나마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도 얼마 안 돼 집이라는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아이러니한 우리의 삶이 그네의 움직임과 비슷하지 않은가. 매일 마주하며 변화가 없는 가족과 가끔 마주하며 변화무쌍한 친구, 동료 등의 사이를 오가는 일도 마찬가지다. 모든 관계는 즐거움과 의견의 일치,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때때로 발생하는 의견의 불일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렇듯 삶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사이를 수없이 오가고 반복한다. 아내는 병원에서 식도암 진단을 듣고 돌아온 참이었다. 이미 병이 꽤 진행된 상태였다. 완치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고 오로지 고통을 완화하거나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했다. 아내는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반면 나는 당황을 감출 길이 없었다. 아내는 방사선 요법과 화학요법, 그리고 수술을 받았다.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이겨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삶은 극히 일부분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삶은 없다. 삶의 대부분은 나의 의지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어쩌면 그래서 인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리라. 그러한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삶은 그네다. 모든 것은 그네처럼 앞뒤로 움직인다.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기대하게 한다. 늘 똑같아 보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다. 우리는 왔다 갔다 그네를 타듯이 움직인다. 우리의 삶이 그네처럼 앞뒤로 진자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제대로 사는 기술의 전제 조건이다. 그네는 시적이다.
그네를 탈 때의 움직임은 경직되고 수축된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준다. 어떤 활동이 됐든 몸을 움직이면 인터넷 서핑, 각종 생각, SNS 등으로 버거워진 자아가 온전한 자신을 찾고 휴식할 수 있다. 공원에 가꾸어진 정원이든 재생된 숲이든 자연으로 나가는 일은 커다란 자극이다. 인도네시아에는 농크롱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쪼그리고 앉다 라는 뜻의 농크롱은 그저 사람들과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그네 타기도 비슷하다. 실제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네 타기는 응용된 변증법과 같다. 여가 시간의 즐거움은 여가 시간이 부족할 때 가장 커진다. 삶의 가장 진지한 단계와 대조되었을 때 놀이의 즐거움은 가장 강력해진다. 질병, 슬픔, 죽음 등을 마주해야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불만이 생겨야 새로운 즐거움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즐거움이든 과도하게 즐기면 곧 불쾌함으로 변한다. 자유란 억압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명확하게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은 헤어지는지도 모른다. 두 사람이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제한된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기꺼이 제한된 자유를 받아들인다. 삶은 그네 타기다. 고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명언으로 기도하고 일하라 라는 것이 있다. 기도와 일 사이를 마치 성당의 종이 움직이듯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 이념 덕분에 수도사들은 수세기가 되는 시간 동안 만족도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속세로 치면 애쓰고 노력하는 일과 의식적으로 숙고하는 일 사이를 오가는 것이 앞서 언급한 이념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 또는 만족과 포기 사이를 오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 어떤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다. 진정으로 충족한 삶이란 오로지 즐기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즐길 수 없는 시간도 받아들이고 묵묵히 견디는 삶이다. 그네 타기도 연습해야 실력이 는다. 우선은 엉덩이를 반쯤 걸치고 최대한 뒤로 물러나 선 다음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상체를 뒤로 젖히면 앞으로 나갈 추진력을 얻는다. 그런 후 엉덩이에 단단히 힘을 주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한다. 그네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상체를 똑바로 세운다. 이제 높은 지점에 도달한 몸이 다시 뒤로 이동하며 하강한다. 그러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다시 상체를 뒤로 젖히고 엉덩이에 힘을 주며 하체를 앞으로 내민다. 이 동작을 반복한다. 복잡한가? 연습이 결과를 만든다. 연습은 고대 그리스어 아스케시스에 해당하는 말이다. 연습이란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특정한 습관을 익혀 의식 없이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음악이나 스포츠 분야에서는 연습 대신 훈련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연습은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지금 내가 더 높은 곳까지 도약하기 위해 꽉 쥐고 있는 그네의 줄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어야 한다. 연습은 거듭할수록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매일 몇 분씩 간단한 체조를 하는데 그 잠깐의 운동이 장거리 달리기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큰 일을 작은 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루는 습관을 방지할 수 있다. 금욕주의야말로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토대다. 농밀한 즐거움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며 기대감을 부풀리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꺼이 즐거움을 참고 보류하는 것, 즉 쾌락주의적인 금욕은 가장 높고 찬란한 곳에 도달했을 때 그 즐거움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쾌락의 최고점을 더 높이 끌어올리는 행동이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일정 기간 금욕한 이후 느끼는 쾌락의 강렬함이 그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경험하여 알고 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비로소 만났을 때의 기쁨, 살을 빼기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았다가 먹었을 때의 만족, 목표를 위해 매일 시간에 쫓기다가 목표를 달성한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의 희열, 금욕한 후에 즐거움이 더 커지는 이유는 지금 바로 즐기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즐길 때가 다가온다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어쩌면 참는 사람들이 가장 쾌락주의적인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정신분석학에 승화라는 용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금욕주의적인 쾌락이자 모든 힘을 특정한 대상, 계획, 일, 과제에 쏟는 훈련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한 가지 행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기쁨, 한 가지 과제를 위해 존재하는 기쁨,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기쁨, 독서에 몰두하는 기쁨, 대화에 열중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과할 정도로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런 사회에서 올바르게 처신하고 대처하려면 부분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금욕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포기할 줄 안다는 건 소외되고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포모 증후군의 가장 좋은 치료제다. 금욕주의란 언제나 올바른 정도만 실천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도란 충분하다, 즉 sufficient 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충분하다, 충족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수피키오에서 유래했는데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압도하는 최대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치다. 적당히 즐거움을 누리면 일상생활은 더 풍부해진다. 지나치게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에 중독되어 일상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최고점에 도달하면 그네를 높이 올리기 위해 세차게 발을 구르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이룬다. 시계추처럼 흔들리며 분투하는 과정은 곧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편안함으로 바뀐다. 둥실둥실 떠다니듯이 살고 싶다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감각이란 인간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행복 공장이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느껴지는 즐거움은 언제나 우리를 황홀하게 만든다. 황홀경에 빠지면 삶의 짐을 덜 수 있다. 나는 그네를 타며 새처럼 세상을 본다. 그네를 타면서 수많은 나무와 덤불, 근처에 있는 집의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구름의 모양을 관찰한다. 관심이 없어서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대상들이다. 그네에 앉아 발을 구르며 굴뚝새와 같은 눈높이에서 보니 세상이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보인다. 그네를 타고 날다 보면 청각도 활성화된다. 나는 귀 옆을 스쳐 지나가는 때로는 세게 불어대는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귀를 활짝 열어두면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온다. 사람들의 목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기계 소음이 사방팔방에서 밀려든다. 가까운 연못에 사는 오리떼가 꽥꽥 우는 소리가 북적이는 도로의 자동차 소리보다 소란스럽다는 걸 그네를 타며 처음 알았다. 큰 물닭은 날카롭고 찢어질 듯한 소리로 운다. 무성한 덤불 속에 숨은 참새떼가 짹짹거리는 소리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곤줄박이의 가녀린 울음소리를 압도한다. 까마귀 몇 마리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깍, 깍, 깍 하며 소리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말한다. 냄새는 마음에 떠오르는 기억의 닻이다. 그래서 냄새는 지난 기억을 다시 상기시킨다. 나는 양손으로 그네줄을 꽉 잡고 촉각을 느낀다. 동시에 하체에 최대한 힘을 주어 그네가 계속 움직이도록 한다. 내가 좋아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지금 하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하라. 다른 일에 힘을 분산하지 말라. 나는 그네를 탄다. 그것이 지금 나라는 존재가 오롯이 하는 일이다.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공기 분자가 얼굴과 양손을 더듬는다. 내가 공기를 만지고 공기가 나를 만진다. 나는 만지고 만져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지만 생각보다 촉감이 대상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전달한다. 그네의 움직임은 6번째 감각까지 깨운다. 이미 잘 알려진 오감에 더해 신경생물학 분야의 연구로 밝혀진 감각, 바로 육감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복잡한 신체의 전반적인 활동을 뇌에서 조정하여 여러 뇌 부위의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감각을 운동 감각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네를 타며 육감을 연습할 수 있다. 최근 알려진 7번째 감각마저도 결국은 뇌 구조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정신 능력에 해당하는 본능적인 감각, 즉 칠감은
신체 내부와 주변 환경에서 포착한 흔적을 조합하여 내부와 외부 세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체 내부의 수많은 생체 안테나가 매 순간 수천 개의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하여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데이터라는 것이 의뢰 그렇듯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어렵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다른 사람은 어떤가?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평온한 상태인가? 아니면 불화가 있는가? 나의 내면에 귀를 기울였을 때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면 좋은 신호다. 반면 나의 내면에서 사이렌이 시끄럽게 울린다면 어디에서 불이 난 건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모든 감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네 타기는 범감각적인 경험이다. 그네를 타기 시작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큰 호를 그리며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네는 우리를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새롭게 만든다. 현대사회의 경제에서 성공이란 마법 주문이나 마찬가지다. 원대한 계획을 이루거나 살면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성공은 인간이 원하는 관념적인 혹은 물질적인 보상을 잔뜩 가져온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 자신들의 눈에 아름답거나 좋아 보이는 것들을 손에 넣고 살면서 행운을 누리고 사랑에 빠지고 의미 있는 일자리와 충분한 자유시간을 얻고 SNS에 좋아요를 받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끝이 없다. 그러니 성공을 주제로 한 책들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게 아닐까. 그러나 성공을 주제로 한 책이 정말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공해야 한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제시하는 성공 공식이 있다. 당신을 매료시키는 것을 따르라. 다만 매력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이 현재의 일과 활동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가장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도 성공으로 가는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두 번째 공식이다. 여태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제대로 감사했던가?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 이 사회 전체에 어떤 식으로든 환원해야 하는 게 아닐까? 또한 주의할 점이 있다. 성공까지 직진으로만 가는 사람은 없다. 애움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세 번째 공식이다. 애움길은 우리를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든다. 무익한 건 없다. 모든 것은 언젠가 다시 쓰이게 마련이다. 덧붙이자면 단 한 번만에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네에 앉자마자 최고점에 닿을 수 없듯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이 네 번째 성공 공식이다. 중요한 것은 끈기다. 라틴어 명언에 하루에 최소 한 획이라도 그으라 라는 말이 있다.
5번째 성공 공식은 가장 중요하지만 누구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실패다. 실패에서는 배울 것이 많다. 역경과 고난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이 성공만 한 삶을 살아온 듯 보이는 사람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후퇴했었다고 말한다. 실패하고 타격을 입으면 절망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추할 수 있고 그 결과 더욱 날카롭고 예리한 사람이 되어 상황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 찢어지고 갈라진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란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힘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유연성이다. 빌 게이츠는 말했다. 성공은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속여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지요. 성공에는 늘 결과가 따른다. 어쩌면 성공의 가장 큰 문제는 성공 그 자체일 것이다. 성공이 우리를 부주의하고 거만한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일단 성공하면 자신이 매우 강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약해진다. 즉, 성공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망친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공감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남의 일에 둔감해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공동체의 기반이 점차 파괴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간과하기 쉬운 성공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다.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이 성공한 사람의 문제다. 결국 모든 것이 가치를 잃을 테니 말이다. 무엇이든 쉽게 손에 넣지 못해야 가치가 있다. 성공은 인간관계조차 무가치한 것으로 만든다. 성공한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좋아해서 곁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떡고물이라도 기대하면서 곁에 있는 건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진다. 친구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모든 인간관계를 두고 성공한 사람은 고민에 빠진다. 이 관계가 진짜 우정 혹은 진짜 사랑일까? 이 사람은 내 곁에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과 영향력과 돈 곁에 있는 걸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중력의 법칙은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되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높이 날아올랐던 그네도 더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힘을 잃고 서서히 내려와 흐느적거리며 흔들린다. 모든 것이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한때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사랑도, 가장 재미있었던 삶도, 열정적이었던 꿈도 영원하지는 않다. 설령 인생에서 언제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도 삶의 양극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긍정적인 순간에는 행복과 기쁨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만끽하고 환영하면서
부정적인 순간에는 그 불행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부정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순간을 삶에서 배제할 방법은 없다.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순간들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모조리 실패했다. 삶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전개된다. 각 단계는 마치 그 단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 단계는 사실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네처럼 계속해서 바뀐다.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단계도 있다. 그것이 삶의 리듬이다. 살면서 대단히 기쁜 상태와 우울한 상태를 오가는 것은 양극성 장애가 아니라 정상적인 활력의 징후다. 기운이 넘치는 상태와 탈진한 상태를 오가는 것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삶이 유지되고 점차 확대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그네처럼 움직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서로 반대인 양극이 필요하다. 즐겁지 않은 시간을 헤쳐나가는 데는 금욕주의의 한 형태를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전혀 즐겁지 않은 일도 묵묵히 하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생리학적인 충만함과 정신적인 상태가 항상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신체와 정신도 항상 동일한 정도로 쾌락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런 생동감이 없는 정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즉, 인간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그네처럼 움직이는 편이 좋다. 가장 높은 곳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도 경험해야 한다. 삶을 즐기는 기술은 삶의 양극성을 아는 데 기반을 둔다. 삶의 굴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삶과 공명할 수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어줄 때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누구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모든 공동체는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네 위에 앉아 있으면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누구나 혼자 그네를 탈 수 있지만 그네를 더 오래 타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서 의미가 생긴다. 그 사람이 사악할 정도로 이기적이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라면 내가 베푼 도움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 추진력이 된다. 곧바로 돌아올 수도 있고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다. 인생이라는 그네를 탈 때,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면 아름다운 일이다. 이때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선 자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같이 있기보다 가끔씩은 서로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 즉, 타인과 같이 있는 시기와 떨어져 있는 시기 사이에서 그네를 타듯 움직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타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지는 셈이다. 사랑은 낭만주의와 실용주의, 감정의 확실성과 일상적인 의무 사이에서 그네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바라건대 사랑의 기쁨을 아주 황홀한 것으로 만드는 호르몬이 급증하는 상황과 그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되어 갑자기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는 단계적인 과정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한다. 무엇이든 그네로 치환하여 이해하면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비밀이다. 삶의 기쁨을 얻는 작은 기술은 여가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여가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쏟아도 지루하지 않다. 여가의 즐거움이란 존재의 즐거움과 마찬가지다. 내가 속해 있던 세상에서 벗어나 온갖 강제와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그저 나라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과제를 할 필요도, 목적을 이룰 필요도, 목표에 도달할 필요도 없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유용하고 유능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면 된다. 그저 산다는 게 아름답고 존재한다는 게 즐겁다. 이것이야말로 흐름이다.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삶의 좋은 흐름, 그리스어로 에우로이아 비오우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한 행복의 공식이 아닐까. 나는 생각하는 능력을 스스로 창조해내지 않았다. 그것은 수백만 년 동안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결과물인데 너무 많은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은 모든 일, 주변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자연은 결과를 내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저 무작위로 우연에 따라 밑그림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생명의 보존과 증식에 기여하는지를 실험한다. 나에게 그네를 타는 여가 시간이란 정신이 매우 생산적으로 보내는 시간이기도 하다. 평소대로 일에 얽매여 있었다면 나는 지금 떠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절대 얻지 못했을 것이다. 무아지경의 어원인 라틴어 트란시레는 건너가다 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전환이다. 그네를 타듯이 움직여 다른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상태란 가능성과 잠재력 등이 집약되어 나라는 자아가 에너지의 바다에 동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면 분위기가 형성된다.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감정과 우주와 연결되는 느낌 혹은 종교적인 경험의 전형적인 특징일 수 있다. 계속 추진력을 가하지 않으면 그네의 진자 운동은 약해진다. 바닥이 점점 가까워지고 현실이 다시 나를 붙잡는다. 그리고 나는 아내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내는 완전히 떠났다.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결코 그럴 일은 없다.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아내였다. 삶이 나에게 준 선물 중 가장 훌륭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였다.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불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아내는 겨우 59이었다. 아름다운 순간은 너무 짧아. 프랑스 가수 프랑시스 카브렐의 곡 돌아오는 새벽의 가사다. 비타 브레비스. 인생은 짧다. 그것이 얼마나 길든 말이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돌이켜보면 아주 짧다. 우리가 눈을 감은 후에도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삶은 아주 큰 예술이다. 에우다이모니아란 좋은이라는 뜻의 에우와 영혼이라는 뜻의 다이몬을 합친 말로 내면에 좋은 영혼을 갖추고 명랑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삶을 산다 라는 뜻이다. 이러한 행복으로 인해 느끼는 기쁨은 호르몬의 일시적인 급증에 좌우되는 기분 좋음과는 달리 오래 지속된다. 중요한 건 삶을 축제처럼 즐기는 일이다. 충만함의 행복이란 삶의 즐거운 측면을 즐기는 데만 뿌리를 두지 않는다. 삶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언젠가 죽어야 할 운명임을 항상 의식하면서도 삶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동시에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삶은 매일같이 즐거운 일들과 불쾌한 일들 사이에서 그네를 타듯 움직인다. 내가 같이 흔들리고 싶지 않거나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삶은 원래 그러하다. 그러니 삶을 사실상 시시포스의 바위라고 생각해도 모자람이 없다. 매일 같은 무게의 고단함을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르는 행위 자체가 삶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시시포스가 받은 형벌처럼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일상은 오늘 굴려 올린 바위가 내일 다시 굴러 떨어지리라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훨씬 쉬워진다. 헛된 기대를 버리고 그 반복 자체를 삶의 리듬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짓눌리는 대신 바위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일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꺼이 그 패턴에 맞춰간다면 스트레스가 덜 쌓일 것이다. 일상적인 일들을 거부하고 미루는데 모든 힘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일상이 충족해진다. 오히려 평온한 시기에 삶의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삶이 끝나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될까?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그 은혜에서 내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죽은 후의 인간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삶과 죽음이란 깨어남과 잠듦의 상태를 그 은혜처럼 오고 가는 자연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암시하는 정보가 많다. 겨울에는 땅속으로 사라졌던 것들이 봄이 되면 다시 깨어나고 나타난다. 물론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 인생과는 다르다. 그러나 형태는 다르더라도 같은 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이라고 다를 게 무엇인가? 나는 더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광대함 속에 아내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죽기 전에 나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땅에서 왔어.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갈 테지. 당신은 거기서 나를 언제든 영원히 찾을 수 있어. 지금까지 삶으로 다시 날아오르기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명상 수업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